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 배가 불러서 보니 밥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죠.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약을 한 움큼 드시고 나면 속이 쓰려서 또 위장약을 드시고 그 위장약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또 드시는 이 약이 약을 부르는 늪에 빠져 계신 건 아닌지 오늘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네 의원에 갔다 왔더니 약봉투가 한가득 고혈압약, 위장약, 비타민,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 대체 뭘 먹고 뭘 빼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다 필요한 건지 그냥 주는 건지 의문이 드셨던 적.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약봉투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약을 많이 먹으면 정말 좋은 건지,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약을 제대로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병원 가실 때 달라지실 겁니다. 한국 65세 이상 노인 평균 먹는 약이 몇 개일까요? 놀라실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5개 이상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분이 무려 260만 명이 넘습니다. 10개 이상 드시는 분도 81만 명이 넘어요. 하루에 약을 30알 이상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 병원을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각 병원에서 각각 약을 처방합니다. 그 약들이 서로 겹치거나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약이 많아야 잘 치료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10명 중 6명이 약을 많이 먹어야 장수한다. 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마트처럼 약을 파는 문화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약을 살 수 있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넘쳐납니다. 처방약에다 약국 약까지 더해지면 어르신 몸 안에 대체 몇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고. 노인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이상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적어도 한 가지 생길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약끼리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개 이상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은 14개 복용하는 분에 비해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더 높습니다. 11개 이상 복용하면 입원 위험 45%, 사망 위험 54%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노인 몸에서 약이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같은 약이 같은 효과를 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약물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 하루면 빠지던 약 성분이 노인의 몸에서는 이틀, 사흘 동안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지방과 수분 비율도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수분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데 어떤 약들은 지방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조금씩 계속 흘러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약물 저장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적정량인 약이 어르신들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낙상 진통제 수면제 부작용,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신경계 약물 부작용, 식욕 저하, 소화장애 약물 간 상호작용, 배뇨장애 특정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문제는 이 증상들이 생기면 또 새로운 약을 처방받게 된다는 겁니다.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려고 또 약을 먹고 그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려고 또 약을 먹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약물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약이 한가득 나왔는데 12알로도 충분히 치료가 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많은 약이 곧 좋은 치료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최소한의 약. 이게 오히려 몸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약국에 가보면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죠. 마트처럼 진열된 각종 비타민, 영양제, 소화제, 진통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처방약, 약국,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각은 안전해도 함께 먹으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세 군데에서 각기 다른 위장약을 처방받아 모두 복용. 처방약과 같은 성분의 일반 의약품을 추가로 구매해서 이중 복용. 혈압약 먹으면서 칼륨이 많은 건강식품을 함께 복용해서 쇼크. 의사 선생님도 약사 선생님도 모두 선의로 하셨겠지만 여러 곳에서 각각 처방받다 보면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런 약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계열 위장신장 부담,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 낙상 위험, 인지 저하,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감기약의 많은 배뇨장애, 어지럼증, 이뇨제 전해질 불균형, 낙상. 이 약들이 나쁜 약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면 좋은 약입니다. 문제는 필요 없을 때도 계속 먹는 것, 다른 약과 섞어 먹는 것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 약 마그네슘 영양제 뼈 튼튼해지라고 같이 드시죠? 그런데 같이 먹으면 약 성분이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대변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해요. 고혈압 약, 감기약, 코감기 약에 든 성분이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감기약 하나도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내가 먹는 약 목록을 직접 만드세요. 지금 드시는 약을 전부 적어보세요. 처방약, 약국에서 산 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모두. 약 이름 하루 몇 번 언제부터 먹었는지, 어느 병원 처방인지. 이 목록을 병원에 갈 때마다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이것도 먹고 있는데 새 약이랑 충돌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새 약을 받을 때 꼭 물어봐야 할 3가지. 이 약이 왜 필요한가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지금 먹는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3가지를 물어보는 것이 귀찮게 보일까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 번째, 단골 약국 하나를 정하세요. 여러 병원을 다니더라도 약은 한 약국에서 타세요. 단골 약사가 생기면 약물 중복 처방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세이프 약국 다약제 복용 어르신 무료 약물 상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본인 투약 이력 확인 가능. 4번째, 약을 줄이고 싶다면 혼자 끊지 마세요. 약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혼자 몇 가지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는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약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끊지 마세요. 5번째, 1년에 한 번 약물 전체 점검을. 1년에 한 번은 지금 먹는 약 전체를 의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오래된 약 중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더 좋은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적게 먹고 잘 낫는 것이 많이 먹고 부작용 생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세 줄로 정리할게요. 병원 가실 때 약 이름을 일일이 적기 힘드시죠? 그럴 땐 스마트폰으로 약 봉투나 처방전을 사진 찍어 두세요. 아니면 아예 처방받은 약봉투 통째로 검은 봉지에 담아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선생님, 저 지금 이거 다 먹고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는 게 100마디 말보다 정확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전체를 봐야 처방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약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최소한의 약이 최선입니다. 둘째, 내가 먹는 약 목록을 직접 만들고 병원에 갈 때 가져가세요. 셋째,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끊는 건 위험합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아프지 않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약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약을 줄이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지만 내 몸의 이상 반응을 알리고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약통이 아니라 활기찬 걸음걸이에서 시작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약을 많이 드시는 부모님, 가족분께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한 분에게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미위하루였습니다.